안녕하세요. 모님의 여행 이야기 도산서원을 소개합니다. 도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선비인 태계 이항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도산서원 앞 안동호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를 사신단이라고 합니다. 사신단은 조선 정조 16년인 1792년에 정조 임금이 평소에 흠모하던 태계 선생의 학덕을 기르고 지방 선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엄영으로 특별 과거인 도산 별과를 보인 장소입니다. 총 응시자가 7,228명이었고 임금이 직접 11명을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태계 선생이 생전에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 영역과 태계 사후의 학문과 덕행을 기르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크게 나뉩니다. 서원 전체 영역의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은 도산서당 영역에 속하고 그 뒤편에 들어선 건물은 도산서원 영역에 속합니다. 열정은 도산서당의 한 구석에 돌로 쌓은 우물로 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서당의 계단을 올라서면 마당 곳곳에는 화려한 모란꽃과 매화나무가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도산서당으로 가면 몽천이 보입니다. 몽천은 목매한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스승의 도리와 어리석고 목매한 심성을 밝게 깨우치도록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태계 선생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도산서당은 계산서당이 좁고 또 제자들의 간청이 있어 집 뒷산 너머 도산자락에 지었는데 도산서당이 완성된 뒤에도 태계 선생은 계산서당에서 도산을 왕래하였고 이곳에서 별사하였습니다. 도산서당의 한쪽엔 정우당이 있습니다. 정우당은 연꽃이 심어있는 작은 연못으로 태계 선생이 진흙탕에 살면서도 몸을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산서원 바로 옆에 있는 저루산은 태계 선생께서 대나무와 매화, 소나무를 기르던 정원이 있습니다. 도산서당은 태계 선생께서 4년에 걸쳐 지으신 건물로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거처하시던 방은 완락제라하고 마루는 암서원이라고 합니다. 도산서원을 나와 처음 만나게 되는 광명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현판은 태계 선생의 친필입니다. 동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각식으로 지었습니다. 진도문을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교당이 나옵니다. 정교당 마당에 들어서면 정교당 옆으로 동제와 서제가 보입니다. 동서제는 도산서원의 유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물로 지어진 집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동편 건물을 박약제라 하고 서편 건물을 흥의제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정교당 건물엔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한석봉이 선주 앞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교당 옆으로 자리 잡은 장판각은 서원에서 찍어낸 책의 목판본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선조 어필, 태계 선생의 문집, 유묵, 언행록, 병서, 도산 12곡 등의 목판 2790장이 복원되어 있다가 2003년 5월에 한국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정교당 뒤편으로 보이는 산문을 지나면 상덕사가 있습니다. 상덕사는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태계 선생의 위패와 제자인 월천 조목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덕사 옆의 작은 문을 지나면 진청사가 있습니다. 진청사는 상덕사에서 향사를 지낼 때 제수를 마련하여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엔 제수청과 주고가 있습니다. 뒷마당을 다시 돌아 정교당을 봅니다. 정교당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조선 선조 7년인 1574년에 건립된 대강당입니다. 도산 서원의 사기현판이 게시되어 있으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교당 오른쪽 문을 지나면 고직사가 있습니다. 고직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수호인들의 살림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계 선생은 도산 서당터를 찾고 기쁜 심정을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처음에 내가 태계 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 옆에 두어 칸집을 얹어짓고 책을 간직하고 옹졸한 선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으나 벌써 3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를 작정하고 산 너머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 도산서원은 조선 중기 이래 이상사회 건설에 뜻을 두었던 많은 사림을 배출해내는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지처럼 되어버려 도산서당을 지었던 태계 선생의 뜻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개보수되었지만 태계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직사 밑으로 나 있는 문을 지나면 색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태계 선생의 유물 전시관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농운정사입니다.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부에 열중하기를 권장하는 뜻으로 한자의 공자의 모양으로 짓도록 하였습니다. 도당서당 정문을 들어서기 전 오른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영락서재입니다. 영락서재는 태계 선생이 도산서당에 학문을 강론할 때 정사성을 비롯한 뜻있는 제자들이 힘을 합쳐 세웠습니다. 현판은 태계 선생의 친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당 서당 곳곳의 모습을 둘러보고 돌아서 나옵니다. 먼 길 이곳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달려왔고 찬찬히 둘러봤고 순간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을 나서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태계 선생을 생각하며 꼭 오고 싶었던 곳이기에 꽤 열심을 다해 둘러보고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뒤돌아 걸음을 옮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는 나주태 시인의 19절을 떠올리며 돌아섭니다.